시청자 여러분, 일신석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2일 3시 3분인데요. 일신석재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과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2,350원이라고 제가 지금 매수가를 적어놨는데 살짝 눌려있죠. 괜찮습니다. 일단 얘는 그냥 대표적으로 대북주 옛날 대장급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디까지 갈 거고 어디까지 눌리는 이제 그런 게 관건이고 도대체 재료는 언제 나올 건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거죠. 먼저 시장적인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종합뉴스 창에다가 특징주 이재명이라고 엔터를 빡 치면은 지금 나오는 특징주 수많은 것들이 보면 코오롱 EMP, 이재명 바이오 플라스틱 육성, 이재명 탈플라스틱 공약의 코오롱 EMP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지구에는 한마디에 그린 케미칼 그거는 그 탄소 관련된 내용이죠. 친환경 관련된 내용 거기다가 폐플라스틱, 전북 스마트팜, 전라 스마트팜, AI 인프라 구축 핵심 공약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재명 데이입니다 오늘. 근데 지금 공약들이 나오는 순서를 보시면은 최초의 AI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SMR 그리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클릭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역시 다시 민주당 정책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폐플라스틱 탄소 정책 관련된 내용들 지금 우수수수수 하고 나오고 있죠. 스마트팜까지. 그렇다는 거는 다음 타겟은 대북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북 관련된 내용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건데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아무리 민주당이었고 이전에 문재인 정책을 지금 거의 갖고 온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 뭐 다들 뭐 보수 정책이나 진보 정책이나 뭐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에다가 차세대 기술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나라에서 키우자 뭐 그런 형식적인 내용들의 정책들이 나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살짝 북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냐 신경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마 얘기를 꺼내는 걸 좀 눈치를 보긴 할 겁니다. 근데 대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제 유일한 분단 국가, 휴전 국가인데 대북 관련된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 특징주라 해가지고 이재명 테마주 뭐 해가지고 이름 붙여갔다가 하면은 뭐 한 번쯤 슈팅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건 이거입니다. 어차피 국내적으로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일신석재가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당연히 대북 정책들이 실제로 더 부각이 된다고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책 방향성 자체가 대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박 각섰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AI 정책이나 뭐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선 토론을 기호 1번하고 2번하고 뭐 3번, 4번까지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할 때 그때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일신석재가 그 전까지 한 번 얘기가 나오면 슈팅이 한 번 나올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제가 욕인지 제가 알 수 있나요? 모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어차피 일단은 일신석재 매수가를 타점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얘들 가지고 가는 명분의 지속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성이 확인이 됐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할 거라는 느낌이 보인다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상 좀 더 끌고 갈 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제 대세 흐름을 탔을 때는 급한 각도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종목을 끌고 가다 보면 이제 타점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수급대장의 입장에서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디서 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수가 좀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수익률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인 건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여기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왜 보이겠습니까? 올라갈 거니까 이 종목들은 내가 설정한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거니까 라는 부분이 자신감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본전에 나올 건지 아니면은 수익권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종목을 매수한 명분 플러스 지속성을 보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워낙에 대북이라는 게 너무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튀긴 튈 겁니다만 어디까지 튈지도 모를 것이고 그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재명이냐, 트럼프냐, 아니면 다른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것이냐, 그럼 아니면은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 쪽에서 시진핑을 통해서 얘기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타점이 달라지거든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정배열이라는 부분 굿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굿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신석재가 세력주가 맞다는 부분, 조건 2번에 해당한다는 부분 맞습니다. 이 조건 2번이 뭔지는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조건 3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3번은 재료와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타점을 확인해야 될 타이밍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석재 제 첫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나 아니면은 부산 산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수급대장인데 언제 들어가도 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받쳐주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신석재를 골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섹터에 따라서 대장급 종목, 같은 대장급 종목이라고 해도 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명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이유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어레인 25,000원의 매도가를 보내드렸어요. 타점을. 자, 봐봐요. 이번에 24,400원까지 밖에 안 갔었기 때문에 이때 25,000원을 터치를 안 해서 비중 100%를 들고 가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오늘 탄소 중립 관련된 이재명, 탄소 중립이 아니지, 탄소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린 케미칼 상갔죠. 에코바이오 상갔죠.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에어레인도 상을 갈 거다 아니면 20% 넘게 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CCUS 종목인데. 안 그래요? 종목을 판단할 때는 다릅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이거 지금 보시면 대동기업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원한다. 개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영상이 대동기업가 나갔고요. 전질건설 로봇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얘는 보세요. 같은 대장급 종목인데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얘는 고가가 16%고 대동기업은 고가가 22.6%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대장급, 같은 섹터라도 다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당연하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부산산업이나 현대 에일리베이처럼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슈팅력은 좋지만 탈출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랑 얘네도 타점이 다르다는 뜻이죠. 얘는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뉴스랑 재료가 동반돼 가지고 일시적인 수급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지만 매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매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매수 타점에도 국한되어 있고요. 일신석재 명분의 지속성,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트럼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눌렸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근데 그 말한 주체가 재료 뉴스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슈팅력이 다르니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게 숙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당연하게도 수급이 당연히 주체가 되고, 앞에서 보신 내용처럼 얘는 세력 주고 2번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번만 나오면 가는 건데, 얘가 앞에 있는 이 꼬리 2750원이라는 매물대, 그리고 이걸 축소했을 때 위에 있는 3000 라인까지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계획이 다 있으신 게 아니라면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심각하게 고려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박했다고 봅니다. 예, 정책적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게 이제 아마 당에서 후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후보가 얘기를 할 텐데, 글쎄 조만간일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연스럽게도 나쁜 얘기는 안 하겠죠. 안보를 지키는 선 안에서 그래도 뭐 북한은 우리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텐데, 일단 뉴스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24일 날 저녁 9시에 2+2 해가지고 장관급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트럼프의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LNG 관련돼 가지고 관세적인 부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가 방위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위비 부분이 나온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은, 왜냐면 방위비를 깎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야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지겠죠. 방위비 관련돼 가지고 미군이 철수한다 안 한다를 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분위기라는 걸 또 조정할 수가 있고요. 참 핑크빛 미래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요? 문자로 수급 010-7666-8354 보내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타점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일신석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